4월 16일 아침입니다. 날이 밝고 있는데요. 양파밭입니다. 막 구부러지고 이런데 많이 서 있기는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워서 그런지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4월 16일인데도 머리에 털모자 쓰고 있습니다. 겨울에 쓰던 털모자. 아이고, 겨울보다 더 추운 것 같네. 느낌이. 야, 이거는 엄청 두꺼운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옆에. 와, 엄지손가락 2개보다 더 두껍네. 와, 이거야. 이거는 알이 좋겠습니다. 양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이거 좋다 이러면, 이 재료가 좋다 이러면 써보고, 괜찮게 나오면, 양분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색깔은 엄청 진합니다. 거의 검푸른 수준인데요. 화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이슬이 맞아가지고 이슬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거는 유황입니다. 유황이 상주를 하죠. 유황을 거의 갖다 붓습니다. 근데 유황을 쓰는 대신에요, 유황을 많이 쓰면 산성화 돼 가지고 흙이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회라든지, 저는 이제 그 바이오차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중화시켜 줘야겠죠. 아이고, 풀이 또 예초 또 해줘야 되겠네. 여기는 안 깔았더니 그때 바빠가지고 참 진짜 힘드네. 이 예초를 한번 했는데도 이렇습니다. 벌써 한번 했는데 여기 뭐 깔아야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깔아야겠어요. 제초제 치는 순간 그냥 망하는 겁니다. 제초제 한번 치면 반경이 30m입니다.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기농 인증받으러 가보니까, 그 3년 이내 농약 쳤느냐, 그 땅에, 그 흙에 30m 이내에 제초제 친 적이 있느냐, 뭐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하지 마라. 비용도 많이 들고 돈 꼬는 그 일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건이 3년 이내 농약 쳤느냐, 30m 이내에 제초제 친 적이 있느냐, 경계에서. 내가 말고 남이 그것도 내가 안 친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초제 저 한번 보세요. 장판 깔듯이 다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딱 가가지고 골이 깨끗하다, 풀 하나 없다, 보세요. 핀 꼽았죠. 핀 꼽은 옆에 구멍으로 이렇게 납니다.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제초제 쳤는지 안 쳤는지. 딱 치는 순간 들어가지 마세요. 발에 묻어올 수 있습니다. 집에 밟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꼬마 아이들 체험 농장 뭐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거 딸기 따기 뭐 특히 그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습니다. 농약 구둥이입니다. 구둥이 보세요. 와, 엄청 두껍잖아요. 와, 몇 개만 건져도 대성공이거든요. 이 유기농은. 근데 이 지금은 많이 건지겠죠. 농약 친 것보다 더 좋아요. 지금 빛깔이. 물론 지금 4월 말 5월 달에 이게 다 잡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뭐 20, 30%만 건져도 뭐 우리 가족 먹는 데는 상관없으니까요. 좀 남으면 팔면 되고, 수확량이 좀 적죠. 근데 이제 어저께 저쪽에서 요 마늘밭인데요. 보세요. 지금 두더지 쫓으려고 해놨는 거 거의 육박했죠, 키가.
뭐 우짜란 건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대공 두께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색깔 한번 보세요. 색깔 이 화면은 어떤 실제로 보면 이거 진짜 건강해 보입니다. 입마름병 같은 거 올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 옆에 거는 아니고. 근데 유황이 지금 상주하고 있죠. 잎에 유황 갖다 붓습니다. 그 유황 쓰실 때 조심하세요.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시죠.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유기농으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텃밭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알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텃밭을 7년, 여기에서 8년, 만 8년 지났고 9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이 많겠죠. 그 따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안 따라하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싸대요.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거 텃밭은요 농약이나 비료를 치는 순간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 만약에 50평을 한다. 50평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지켜서 뭐 할 건데요? 그래 생산해 가지고요 자기들 그거 다 먹을 수 있나요? 다 나눠 줍니다. 그 팔 수 있나요? 못 팝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뭐 그 길거리에 해 가지고 난전에 팔고 이렇게 하던데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따라서 텃밭에서 비료나 농약을 치는 순간 사 먹는 게 나아요. 왜냐? 이 비닐 사야 되죠. 뭐 자재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핀 있죠. 핀 꼽는 거 이거 새 이거 한 적어도 6,000개 이상 쓸걸요. 6,000개 한 2년은 쓸 수 있거든요. 저거 뽑았다가 보관했다 또 쓰고. 근데 3년째 되면 저거 다 녹슬어 가지고 못 써요. 또 사야 돼요. 그 매년 일정량씩 매년 저 1,000개짜리 한 3,000 세 박스씩 그러면 3,000개잖아요. 적어도 비쌉니다. 1,000개는 한 박스입니다. 한 박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유기농 자재까지 쓰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만약에 유기농 해가지고 30% 건졌다 칩시다. 30%는 건지거든요. 그러면 좀 부지런히 하면 50% 70%까지 건집니다. 그러면 이게 생생마트나 뭐 유기농 코너에 가서 사보세요. 엄청 비쌉니다. 엄청. 제가 사 먹어봐서 알아요.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게 줘도 사 먹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포대걸음 있죠. 포대걸음. 농민들은 2,500원, 2,800원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중에서는 4,500원 줘야 됩니다. 4,500원짜리도 부담스럽죠. 10포면 4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포 25,000원, 3만원, 45,000원 막 이렇거든요. 제가 요 밑에 들어가는 거 재료 있죠. 한 10가지 들어가죠. 비닐 밑에. 그런데 그 한 포 사면 제가 뿌리는 거 또 영상에 다 올려놨거든요. 많이 안 뿌린다는 말이죠. 왜냐? 고농축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이 뿌려도 안 돼요. 적당량 뿌려야 되는데 제가 자기가 해봐야 알거든요. 그 어느 정도가 적당량인지 말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슬슬 흩어주면 됩니다. 제가 그 영상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 샀다. 그럼 5년 이상 쓸걸요. 한 50평 정도 텃밭이면. 그런데 50평에서 비료 농약은 쌉니까? 뻑하면 15,000원, 2만원 막 조그만 병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쓰는 방제액은 내성이 없어요. 내성이.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치면 되죠. 처음엔 비용이 좀 들죠. 근데 한 10년 쓸걸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유황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일반 관행농에서도 다 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세임이라 보고, 뭐 할미꽃 뿌리 우린 물이라든지 고사물 우린 물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10년 씁니다. 텃밭에서는. 그러니까 농약 비용도 더 적게 든다 이 말입니다. 거름도 더 적게 들어요. 왜 적게 드느냐? 유기농 코너에 가서 사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이 말이죠. 이게 매운맛도 귓속이 아릴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막 매운 거 있죠. 우리 중국집에 가서 찍어 먹어보면 매워서 못 먹어요, 그거. 양파 같은 거. 근데 요거 키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요것만 가지고도 밥 먹는다니까요. 막장 찍어 가지고 양파, 밥맛 없을 때는 양파만 썰어 가지고 그거만 찍어서 물 말아가 먹고 이럽니다. 여름에는 입맛 없고 하면. 그래도 맛있어요. 입맛이 확 돌아와요. 왜 그런가? 기가 아릴 정도로 매운 거 그거는 농약 비료 맛이거든요. 근데 유기농으로 키우면 어떤 맛이 나냐 하면 본래의 맛이 매운맛이다. 근데 매운맛만 있으면 맛이 없습니다. 당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달달하면서 매워요. 조금 맵다가 또 싹 없어지고 달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파만 먹어도 다양한 반찬을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기농이 비싼 겁니다. 근데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비료를 쳤다. 그러면 이거 비료 농약을 쳤다. 그러면 이거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엄청 가치가 있다는 거죠. 뭐 보면은 뭐 유기농 뭐 마늘 이런 거는 유기농 마늘은 정말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구하려고 애를 써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그럼 이게 저한테는 엄청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비료 농약 치는 순간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포 좀 비싸도요. 오래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초기에는 조금 니는 뭐 부자가 이렇게 부자 아닙니다. 부자면 여기에 뭐하러 이 농사 짓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의 안 쓰는 편이죠. 농자재 사는 데는 안 아낍니다. 다 모아놨다가 농자재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팔리는 게 있거든요. 그 돈은 다 모아놨다가 그 다음 해 재료 사는 데 다 씁니다. 물론 생돈, 아직까지는 생돈 많이 씁니다. 요거를 팔아가지고 재료를 사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라는 거 보면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색깔 한번 보세요. 이게 아직까지 다 생산을 안 했지만 화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쁩니다. 이거 구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안에 뭐 넣었는지 방제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전부 다 올리거든요. 왜 그렇게 올리느냐 하면 제가 안 키우는 거 가서 사 먹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제가 만약에 이걸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사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유기농 코너 가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어요. 또 나이 들면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좀 알아놓으면 좀 싸게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해 놓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기농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안 가르쳐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 이 말이죠. 잘 안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배울 데가 없다. 배우긴 뭘 배워요. 그냥 좋은 것만 넣으면 되는데, 그리고 조금 검색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유기농 요렇게 하는 게요,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말하기가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생각은 100이다.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한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글로 쓰려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만큼 표현에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매년 조금씩 다르거든요. 좀 더 좋은 재료가 나오고 자꾸 좋게 하려고 막 한다 이 말이죠. 이 자재 회사들, 유기농 자재 회사들도. 자기 직접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느냐. 산에서 뭐 낙엽도 긁고 뭐 이 해 보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 봤자 낙엽이 무슨 그 영양소가 있겠습니까? 영양이 없으니까 자연농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아주 작잖아요. 양분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골고루 양분이 갖춰지지 아니하니까 맛이 없다는 거죠. 저도 많이 알아요. 직접 자기가 퇴비 발효하고 퇴비차 만들고 막 이렇게 가서 먹어 보세요. 맛이 없습니다. 풋내 나고. 고추 한 개 따먹어 그 따먹어 보면요. 확 씹는 순간 확 뱉어 버립니다. 풋내가 확 납니다. 그게 양분이 골고루 필요한 양분이 골고루 다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게. 전에 이 자연농으로 하면 맛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비판을 써놨다.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방에 앉아가지고 천리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거. 저는 해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랑베나이트, 구아노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겁니까? 천연 추출물인데. 전부 늪지대 같은 데서 퍼올리고 무인도에서 새똥 긁어내고 해서 만든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겁니까? 산에서 구합니까? 거기에 있는 양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만드는 건 만들 수는 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농장에 거름 만드는 자리가 농장을 다 차지해 버려요. 그 노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걸 사서 쓰는 게 더 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자기가 50평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비료 농약 쳐가지고 그거 다 건지면 뭐 할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나요? 다 남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유기농에서 30% 건져서 맛있게 먹는 게 훨씬 이익이죠. 따라서 텃밭에서 농약 비료를 치는 순간 손해다. 유기농이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아닙니다. 오히려 더 쌉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하루 저녁에 술값 뭐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깝고, 여기에 거름 이거 좀 좋은 거 사가지고 한 개 넣는 거는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해보니까요. 유기농으로 맛있게 키워 먹는 거, 이게 밖에서 밥을 못 먹어요. 젊을 때 텃밭 할 때는 도시락도 싸들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뭐 그런 수도 있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그 된장도 제가 담궜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약초 다 우려가지고, 간장도 엄나무, 가시오가피, 또 온나무, 그러니까 그 간장을 만들었을 때 무맛이거든요. 그것들이 무맛인 것만 골라가지고 다 우려가지고 이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많이 뺏겨가지고 많이 없는데, 아무튼 또 담아야 됩니다. 또 콩을 또 키워야겠죠. 콩 키우는 건 자신 없는데 새가 다 파먹어가지고. 콩을 이렇게 딱 머리에 익어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그걸 또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못 자라는 거죠. 여기는 새 천국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 아무튼 텃밭에서 농약 비료를 치는 순간 그거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가서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그냥 시장 통해서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괜히 노력 들이가 왜 그런지. 그러니까 50평 정도 있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아까운 땅에 비료 농약 치시지 마시고요. 유기농으로 키워 드시고요. 제 앞에 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 뭐 하는지. 그리고 제초제 치는 순간 끝장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또 예초하면 했거든요. 또 해야 됩니다.
지금 4월 16일인데 저기는 막 꽃이 피고 난리가 났네, 풀이. 이제 또 해야 됩니다. 또 날이 밝아오니까 또 오늘 하루도 풀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텃밭 있으신 분들은 유기농으로, 무농약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혹시 뭐 이 근처에 들리실 기회가 있으면 들리시면 제가 맛보여 드릴게요.